Vlookup Dmaximum. 먼저 한번 우리가 이런 유형을 풀었었잖아요. Dmaximum하고 Vlookup하고 Dmaximum이 나왔는데 표 전체 조건을 맞는 합계를 찾아서 그 찾은 값에 해당되는 값을 Vlookup으로 뽑는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부서명이 영업 일부인 사원들 중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람의 사원명을 표시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maximum이 나왔으니까 Dmaximum은 뭐 하는 거예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여기 이렇게 풀이해보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의 필드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을 이제 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 전체를 놓으시고 계산할 열 번호를 놓으시고 조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항상 조건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Vlookup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찾으려는 값이죠.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그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열 번호를 넣어주죠. 네 번째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형은 정확히 일치.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요? 문자로 되어 있는 값을 찾을 때. 방법 1은 유사일치라 그랬습니다. 주로 언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오름 차순 되어 있을 때 쓴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하고 얘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어디지 하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항상 얘는 첫 열에서 찾는 거예요. 찾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려는 값이 뭐지 하고 얘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Vlookup, Hlookup이 나오면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디지 하고 그 범위에서 Vlookup은 천절에서 찾는 거예요. 천절에 있는 값들을 보면서 찾으려는 값이 뭐지 확인하시고, Hlookup은 첫 행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찾아서 뽑을 범위가 찾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통상 Vlookup, Hlookup은 옆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었잖아요. 자,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는 뭐를 뽑는 거예요? 사원명을 뽑는 거예요. 사원명을. 여기서 뽑는 거예요. 사원명을 뽑는데 뭐 어떤 경우에 판매 실적이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인데 채우는 작업이 없어요. 얘는. 이럴 때는 절대 주소를 안 넣어도 정답이에요. 모두 정답 처리돼요. 그래서 Vlookup, Hlook, 랭크 함수는 무조건 절대 주소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찾는 게 뭐예요? 주소가 영업부에 해당되는 판매 실적의 최대값을 찾아서 값을 뽑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maximum을 한 다음에 Vlookup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서 뽑을 범위에서 2열에서 뽑아요. 여기는 문자문 0을 쓰는데 숫자가 나왔잖아요. 오름차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0을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Dmaximum에 의해서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Dmaximum 누르시고 DM 첫 번째가 뭐예요? 표 전체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탭 계산할 열번호가 몇 번입니까? 3번. 조건 범위가 뭐예요?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그럼 여기를 범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721이라는 찾으려는 값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721 다 나왔습니까?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고
이제 V룩업으로 찾으러 가면 되겠죠. V룩업 하시고, 함수가 두 개니까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고 Shift F3 탭 하시고, 찾아서 뽑을 범위가 여기에 여기 판매 실적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그 값에 해당되는 사원명을 뽑을 거예요. 채우는 작업을 안 하니까 절대 주소를 안 넣으셔도 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범위에서 몇 열에서 뽑아요? 2열에서 뽑아요. 방법은 뭐를 써요? 0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이라는 사람이 뽑히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유형이 작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V룩업, H룩업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찾으려는 값을 나오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되셨나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었던 내용인데요. 에버러지 if 5화가 되어 있습니다. 구입 횟수가 15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VIP 아니면 일반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5화라는 함수를 쓰고 에버러지 if를 써요. 첫 번째는 그냥 구입 횟수가 여기 보면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if 함수에서 조금 혼동하시는 게 이거예요. 주어진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입 횟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150 이상이거나 이렇게 묻잖아요.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 이상, 여기도 범위를 이렇게 잡아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에 관해서 1대1 비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VIP 아니면 일반으로 해놓고 얘를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는 요 하나를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범위가 주어진 문제에서 구입 횟수 범위를 주어지고 150 이상이거나 이거는 함정이란 말이에요. 범위를 하나만 잡고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조건이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고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5화 연산을 하더라도 조건 1과 조건 2가 있어요. 조건 2를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커요? 크다요? 크면이에요. 갖다 두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평균값은 두 번째 사람에 내려와서 요 두 번째 값도 평균보다 커요 할 때 평균의 범위는 따라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절대 주소예요.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에서 어려운 거는 절대 주소 유무예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을 먼저 하지 말고 평균값보다 커요라는 조건을 먼저 할게요. 자, 구입 총액이 커요, 에버러지 하시고 구입 총액 전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범위니까 F4를 붙여서 달러를 4개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true, false가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인데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하고 5화에 두 번째 조건을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넣은 다음에 가서 5화를 넣어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시고 조건 1은 했어요. 논리식 1은 하나 해놨어요. 탭하시고 두 번째로 내려오면 뭐예요? 구입 횟수가 150 이상, 여기 구입 횟수가 G3에 있잖아요. 얘가 크거나 같다 150. 얘는 크거나 같다예요. 얘는 크거나 같다. 첫 번째는 크면 하기 때문에 크다만 나와야 돼요. 같다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5화 연산은
하나 이상이 true면 그 결과가 true가 되는 거잖아. 둘 다 false니까 결과가 false가 나왔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우시면 뭐 true, false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이제 true, false가 끝났으니까 if 함수 추가해서 참일 때 VIP, 거짓일 때 일반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if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VIP, 탭, 일반. 그래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조건 2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시고 오화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묶어주시고 if 함수 추가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SUMIF와 ABS예요. 그래서 ABS는 값이 나오는데 얘는 절대값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양수는 양수로.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얘를 양수로 바꿔주는 게 ABS예요. 그 다음에 이제 SUMIF가 나왔죠.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주는 것.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두 번째가 다운표안의 조건이죠.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는 거죠.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을 하실 때는 잘 안 되시는 분은 항상 함수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의 얘 범위가 어디지? 조건은 뭐지? 계산할 범위는 어디? 이걸 갖다 문제를 보면서 표를 보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면 컴퓨터 정보 처리 점수의 차이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 학과가 있는데 여기서 컴퓨터과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고 차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학과가 정보 처리하는 학생들의 합계를 빼라는 얘기죠. 컴퓨터과 애들의 점수의 합계와 정보 처리과 애들의 점수의 합계. 어제 했던 남자와 여자의 합계 구해서 뺀 거 있었잖아요. 그거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SUMIF 함수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SUMIF를 두 번 쓰고 그 결과를 ABS로 양수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능하시고 SU SUMIF 넣어주시고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B16에서 B23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첫 번째는 컴퓨터과 학생들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주소 B17을 사용하시거나 컴퓨터를 쓰시거나. 이제 쓰는 것보다는 주소를 갖다 쓰는 게 낫겠죠. 세 번째 인수로 내려다 놓으시고 계산할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324가 나오잖아요. 확인하시고 자, 요번에는 컴퓨터과가 아니라 정보처리과에 해당되는 조건을 합계를 구할 거잖아요. 그럼 뭐로 해주면 돼요? 또 하지 마시고 그냥 얘를 복사하시란 말이에요. 복사하시고 빼기 붙이기. 그러면 두 번째 SUMIF에서 마법사를 들어가면 조건이 얘는 정보처리학과를 선택해 주셔야죠. 컴퓨터학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조건만 정보 처리가 들어가 있는 B16으로 바꾸시면 돼요. 물론 똑같이 그냥 SUMIF하고 똑같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했던 작업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시고 조건만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42라는 값이 나오고 결과가 마이너스 18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두 학과의 합계를 구해서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음수의 값에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양수로 바꿔주세요 하고 넣은 다음에 가서 ABS 여기 절대값을 구합니다 하고 나왔죠. 그러면 양수를 해주는 거구나. 그리고 맨 뒤에 가서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작업을 함수가 3개니까 3번에 걸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썸이프 하시고, 두 번째 빼기 썸이프 하시고, 세 번째 결과를 ABS로 양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또 비슷한 문제죠. if와 랭크와 추주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골라 쓰세요가 아니에요. 다 쓰는 거예요.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위는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if와 랭크 함수를 써갖고 중첩 if로 풀으면 되는데 추주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일 때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시고 아니면 공백을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함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거죠. 첫 번째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두 번째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방법이죠. 그래서 방법형은 큰 수의 1등, 내림, 차순, 등수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하지만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자,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를 오름, 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주로 기록 경기, 기록 경기라면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달리기, 뭐 수영 이런 경기는 빨리 들어온 사람, 값이 작은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주함수는 선택 번호를 구해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죠.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해서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뭐 할까? 3일 때 뭐 할까? 이렇게 해서 127개까지 뭐 할까를 처리하는 함수가 추주함수죠.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해서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뭐 if 함수야 뭐 참 거짓을 판단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를 사용하는 게 if 함수죠. 그래서 이 조건식이 나오죠. 얘가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이렇게 참과 거짓의 두 가지만 표현하는 건 단순 if. 근데 뭐 합격, 지금처럼 뭐 1등, 2등, 3등, 4등 뭐 여러 개를 찍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첩 if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그 if와 랭크에서 중첩 if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추주를 꼭 써야 돼. 그러면 얘는 중첩 if가 아니라 참일 때 1등, 2등, 3등에 해당되는 값을 찍고 거짓일 때 공백을 찍는 작업으로 if 함수의 단순 if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큰 수의 1등이니까 방법은 0을 써야 되겠죠. 자, R, A 하시고 rank, EQ. 첫 번째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두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그러니까 점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을 구하니까 방법은 0을 쓰시는 거예요. 물론 생략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시고 등수를 구하면 꼭 채워보라 그랬어요. 그 등수가 골고루 나왔는지 보시는데 맨 밑에서 1등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절대 주소를 내가 안 넣었나 보다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등수 다 나왔나요? 자,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거예요. 얘가 3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이면 추주 함수에 의해서 1등, 2등, 3등의 값을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작업은 뭐예요? 작거나 같다 3. 이 사람이 3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인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가 나오면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참거짓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그런데 추주 함수에는 선택 번호를 구해야 돼요. 1번, 2번, 3번. 그게 뭐예요? 랭크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 범위를 그대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놓으세요. 이건 추주 함수에 선택 번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복사를 해놓으시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또 조금 편한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가 거짓일 땐 공백이야. 이제 참일 때만 처리하시고 확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작업을 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주 함수를 불러내야 돼요. 함수 안에서 함수를 불러내는 게 뭐예요? 이름 상자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추주 함수가 보이나요? 안 보이시는 분은 여기 함수 추가에 가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추주 함수는 뭐에 해당돼? 찾기 참조. 그리고 추주가 보이죠? 또 하나는 모두에 가서 ABS 한번 누른 다음에 영어로 C를 누르면 C에 뚝 떨어져요. 그리고 스크롤을 이렇게 올려서 추주 함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상자에서 바로 안 보일 때. 그래서 대표적인 그냥 모두에 가서 밑에 클릭하시고 직접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얘가 찾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주니까 C에 가서 두루룩 내려서 추주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참일 때 추주 함수가 나왔잖아요. 인덱스 넘버가 뭐냐면 등수를 구한 값이에요. 컨트롤 V를 하면 작거나 같다 3까지 붙여졌잖아요. 얘만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N은 4등이야 하고 값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수를 구한 이 식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된다. 이게 선택번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참일 때 1등이면 뭐예요? 금메달이라고 넣는 거죠. 금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 그 다음에 동메달. 하고 넣어주시고, 만약에 if 함수에서 아닐 때를 처리를 안 했으면 확인을 하지 말고 if 함수를 눌러서 이 작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면을 하고 참일 때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회차에서 지금 시험에 나온 게 좀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수를 구하시고 그 등수가 3등 이내에 들어와 있어요 하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해서 참일 때 추주 함수를 넣어주셔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야 될 일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작업으로 하는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맥시멈, D맥시멈하고 V룩업처럼 if 함수의 참일 때 그냥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특정한 일을 하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연습했으면 요거하고 유사한 게 나오면 이제 푸시면 되는 거고, 안 되면 한 문제를 버리는 것도 실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되셨나요? 좀 잘 안 되신 분죠? 네. 한 번 더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자, 계산 작업 여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작업이 우리가 뭘로 했던 거냐면, 따라하지 말고 잠깐 보세요.
원래는 얘가 랭크에 의해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을 넣으세요 하고 등수를 구해요. 그리고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원래는 중첩 if 문제예요. 판단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해서 마법사 들어가서 얘를 복사하고 탭하고 여기다 뭐예요? 금메달 하시고, 아니면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2이면 금메달, 그 다음에 또 이름 상자에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이고 3이면 동메달, 아니면 공백을 해주세요 하는 요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중첩 if로. 근데 이런 중첩 if가 또 자주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금방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어렵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고 얘네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 바꿔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꾼 거예요? 1등, 2등, 3등을 중첩 if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참과 거짓을 딱 두 가지를 판단해서 추조함수에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일 때 추조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등수를 구해서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하고 다는 게 아니라 등수를 구해서 3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골라서 찍어주고, 아니면 공백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단 랭크 함수를 구하는 건 직접 할 수가 있잖아요. 는 하시고 RA 하시고 랭크 EQ.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마법사 들어가서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이에요 하고 0 넣어주시고 순위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에서.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되지? 그 값이 1등, 2등, 3등만 표시를 하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에 들어가서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뭐 할까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참일 때 여기까지는 다 됐죠. 이걸 복사를 안 해놨네요. 조건을 이제 복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조함수의 선택번호를 쓸 거니까. 그리고 참일 때 처리하고 추조함수를 들어갔다가 여기가 안 끝나면 다시 if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귀찮으니까 공백이에요. 거짓일 때는 공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추주에서는 1, 2, 3등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추주. 나머지 공백은 이제 여기 if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if에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3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만 추조함수에서 1등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처리하는 거고, 나머지는 요 아니오에 와서 공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일 때는 공백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아니면 공백. 그러면 이제 1등, 2등, 3등을 또 참여할 때 바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에 따라서 1이야, 2이야, 3이야를 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추조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일 때 추조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고 넘어가면 바로 끝나고 나오면 되는데, 얘를 안 하면 if를 또 들어와서 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거짓일 때 공백을 넣어주시고 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상자에 가서 추조함수를 선택하시고 선택번호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를 안 했으면 여기서 뭐를 또 해야 돼요? 랭크하고 또 함수를 또 마법사 가서 불러다가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붙이시란 말이에요. 뒤에 작거나 같다 3은 없어야 돼요. 랭크 함수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1일 때 금메달이라고 넣어주시고 2일 때 은메달이라고 넣어주시고 3일 때 동메달이라고 넣어주시고, 얘는 참일 때잖아요. 3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과 2와 3만 들어와요. 나머지 값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4등부터는 전부 아니오에 가서 공백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이제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첩 if 문제가
이제 쉽게 나오니까 얘들이 중첩 if를 처리를 안 하고 참일 때 해야 될 일을 처리한 거예요. 중첩 if를 이용하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1이야 금메달, 2야 은메달, 3이야 동메달,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라운드업과 뒷선이네요. 그럼 뭐 뒷선이니까 표 전체죠. 또 표 전체에서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가 조건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라운드업은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죠. 라운드업. 값이 들어오고 자릿수를 지정하시면 돼요. 자릿수 0은 정수. 정수라는 말은 소수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한 자리 표시. 마이너스 1은 1의 자리에서 얘는 라운드업이니까 올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카테고리가 과일인, 5번 문제에서 카테고리가 과일인, 여기다 조건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DB 함수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 과일을 복사해서 조건에다가 넣으시고, 여기가 이제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상품의 총 판매액이에요. 총 판매액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잖아요. 계산할 열 번호는 5가 되겠죠. 그리고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 표시하는 예 보면 1, 2, 3, 4, 5가 1, 3, 빵, 빵, 빵으로 바뀌었잖아요. 빵이 몇 개? 3개. 마이너스 3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제어버러지하고 뒷섬 하신 다음에 라운드업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DS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표 전체 범위 잡고 마법사 들어가서 탭 5, 탭 조건 범위가 카테고리가 과일을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시면 얘가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 했어요. 라운드업, 바로 U 하고 라운드업, 커서 왼쪽으로 옮기시고 Shift F3, 탭 마이너스 3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요번 회차에서 나온 문제는 지금 1번 문제하고 4번 문제가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부분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뭐 오늘이 0228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채점을 할 때 그 신화공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신화공에 들어가시면 신화공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회원 가입이 돼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온라인 채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채점하기로 들어와서 내가 채점할 게 커말 2급 커말 여기 들어오시고, 커말은 2급 실기, 여기 녹색이에요. 얘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는 지금 최신 기출 문제를 한 거예요. 22년 상시 1회 2급 선택을 하시고 채점할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하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럼 얘가 으악 하고 톡지가 나와서 막 채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요 문제는 실격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 작업 연습한 실격이 안 됐네. 원래는 실격인데 이렇게 되면 얘가 틀린 문제 이렇게 설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계산 작업은 지금 다 맞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업 못한 게 틀린 게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 4개 들어간 거는 이 길벗에 가서 채점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년도 거도 있어요.